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 글로리아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베트남 다낭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냥 휴양도시일 줄만 알았는데 다낭이 볼거리가 참 많은 곳이었어요. 다낭은 10월, 11월이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날씨가 좋았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저는 식물 유튜버라서 베트남 모습보다는 베트남 식물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핑크 성당으로 잘 알려진 다낭 대성당인데요. 성당 주변에 베트남에선 이런 식물들을 키운답니다 라고 말해주는 듯하여 열심히 찍어왔답니다. 연보라빛 꽃으로 시작하여 입구 주변을 쭉 돌아보는데요. 여기가 식물원이 아닌 이상 아주 화려하거나 눈길을 끄는 식물들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낯선 식물들 모습이라 저는 보는 내내 신기하더라고요. 성당이니 누가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겠는가 싶지만 소박하게 나름 운치 있는 식물들 모습이라서 이 길을 걷는 내내 식물이 있어 좋더라고요. 널찍하면서 낮은 커다란 화분들 모습도 참 이국적이죠. 수종도 저마다 다 다른 식물들 모습이라 하나하나가 다 예쁜데요. 이런 식물들 모습에 취해 걷다 보면 어느새 왼편에 정말 성당이 이런 색감일 수 있을까 싶은 대형 성당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답니다. 성당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앞 광장 규모도 꽤 넓은 편인데요. 가장자리 부분에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아주 안정적으로 보이더군요. 노란 무궁화꽃처럼 보이는 식물이 보여서 다가가 보는데요. 하와이 무궁화, 덴마크 무궁화, 히비스커스?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 노랗거나 빨간 꽃식물은 베트남 전역에서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기온이 따뜻한 나라라서 이런 열대성 식물들이 노지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게 부럽더군요. 우리나라라면 식물원 온실 안에서만 키울 수 있는데 말이죠. 다낭의 포토존으로 알려진 핑크 성당 모습 참 아름답죠? 광장 오른쪽에서 발견한 저 식물요. 저 새하얗고 커다란 꽃이 너무 예뻐서 달려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어머,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꽃이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처럼 단단해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 이국적인 야자수 같은 식물은 옆에 있는 꽃도 참 특이했어요. 한쪽 코너에 만들어 놓은 하얀 조각상들의 모습은 오른쪽에 커다란 나무와 어우러져서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더군요. 바로 전에 봤었던 향기로운 하얀 꽃 식물이 이렇게 키가 크게 자라서 대형 식물이 되기도 하던데요. 사실 꽃 모양을 보고 같은 식물인 걸 알았어요. 이것도 비슷한 식물 같아 보이는데 수영이 다르니까 다른 식물 같아 보이죠? 이 식물 우리나라에 들여오면 저도 꼭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 이건 가로수로 쓰일 만큼 아주 큰 식물인데요. 맨 위를 바라보니 엄청 큰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베트남에선 가로수에 이런 열매 달린 건 많이 보실 거예요. 이쪽 길도 노란 무궁화로 시작하여 또 다른 식물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베트남은 어딜 가나 식물들이 보이는데 비가 자주 오고 따뜻한 날씨라서 식물이 잘 될 수밖에 없겠더군요. 이 길은 아까 들어왔던 성당 반대편 길이에요. 식물이 화분 안에서도 어쩜 이렇게 크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 길 역시 이렇게 아기자기한 식물들을 보면서 걷다 보면 길 끝에서 또 색다른 식물들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 옆에는 자그마한 연못도 있어서 연못 아래에서 알록달록한 작은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의 국화가 바로 연꽃이라고 하더군요. 안쪽에는 아베 마리아 성모상과 함께 제단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연못 위 성모상 주변에는 잎이 작은 특이한 식물들이 보이는데요. 수국이나 익소라처럼 아주 작은 하얀 꽃이 예쁘게 피더라고요. 꽃이 피면 이런 모습이고요. 꽃이 피기 전에는 꽃봉오리 모습이 이렇더라고요. 그 옆에는 또 노란 작은 꽃이 피는 식물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꽃이나 모두 성모상과 잘 어우러져서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건 특이한 모습이라 촬영해 봤는데요. 거물을 지을 때 나무를 살리려는 의도가 보여서 아름답진 않지만 눈길을 끌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베트남에선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여긴 다낭의 한 대형마트의 식물 판매된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가격대 역시 베트남 물가에 비해선 싸지 않아서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가격이더라고요. 국화나 카랑코의 가격을 보면 결코 싸지 않아서 베트남 사람들에겐 부담되는 가격이 틀림없을 텐데 말이죠. 장미를 비롯하여 데이지, 개발선인장, 안스리움 등 이름을 아는 식물들을 만나니 반갑더라고요. 베트남 거리를 다녀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식물 좋아하는 건 금방 알겠던데요. 베트남 거리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홍콩야자 같은 식물이 거의 가로수급으로 크게 자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대엽 홍콩야자도 아닌데 말이죠. 베트남 거리에는 조금 볼품없긴 하지만 제가 키우고 있는 폴리셔스도 참 많이 볼 수 있고요. 오렌지 자스민도 흔하게 밖에서 키우는 식물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너무 큰 식물이라 오렌지 자스민인 줄 몰랐는데요. 꽃과 꽃봉오리를 보니까 바로 알아보겠더군요. 폴리셔스는 참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갔었던 식당 오른쪽에 커다란 야자수 나무가 3그루나 있는데요. 맨 위를 보니 아주 새빨간 열매를 예쁘게 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집 앞에 있는 가로수가 이런 모습이라니요.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낭에서 호이안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마블 마운틴 역시 수많은 식물들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도 야자수의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볼 때마다 쭉쭉 뻗은 멋진 모습은 봐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마블 마운틴의 자연경관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낭에 가신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이에요. 여긴 딱 개인주택 같은 곳에 정원이 만들어져서 예쁜 정원의 모습도 찬찬히 담아봤어요. 높은 산 속에 이런 식물 공간이 있는 것도 참 재미있었어요. 여기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호이안이에요. 긴 강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노란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이 강가에서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작품이 되더라고요. 밤의 야경 역시 기가 막힌답니다. 낮에 골목 안쪽을 둘러봤는데요. 대문 위를 장식하는 이런 멋진 식물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식물 하나가 집을 살려주는 게 여기서도 식물의 플랜테리 효과를 알아보겠더라고요. 호이안의 예쁜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예쁘게 행잉 플랜트를 걸어놓은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걷다 보니 살짝 낯익은 꽃이 보여서 걸음을 멈췄는데요. 이거 제가 키우는 익소라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꽃은 아주 비슷한데 익소라가 이런 대형 식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긴 꽃가게 상가 모습인데요. 왠지 낯익은 식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식물들 중에 아들이 꼭 봐두라는 식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식물이었어요. 아들 역시 어디선가 봤던 식물이었나 봐요. 여긴 다낭 시내에 있는 에이펙 공원이에요. 여긴 식물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가족들이 데려다 준 곳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날에 비가 오고 세찬 비바람이 불었지만 에이펙 공원의 멋진 조형물의 모습과 아름다운 식물의 모습은 모두 잘 감상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하와이 무궁화인지 베트남 무궁화인지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이 화사하고 예쁜 꽃식물은 여기저기에서 두루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보라색 꽃 역시 베트남 전역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는 꽃인데요. 보랏빛 색감이 참 예뻐서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아주 인상적인 꽃이었어요. 이 에이펙 공원은 14개월의 확장 공사 끝에 올 1월에 개장했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식물들의 모습이 심은 지 얼마 안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부근에는 참 박물관과 알롱사원이 있어서 함께 관광하기 좋다고 해요.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어설픈 느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들이 볼륨이 있어지면 훨씬 보기가 좋아질 것 같네요. 오늘은 베트남 다낭을 가족 여행하면서 베트남에서 만난 멋진 식물들의 모습 보여드렸어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